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. 요거 신청하신 분은 이 사주 주인공의 이제 큰엄마라고 그러세요. 근데 이 조카딸이 16살 때 엄마가 가출했대요. 그래서 참 불쌍하게 자라가지고 나이가 지금 이제 30 됐거든요. 30 올해. 30 됐는데 그동안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크게 다쳐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나이도 30이 됐는데 뭐 짝을 좀 만나서 빨리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사주가 어떤지 한번 궁금하다고 이제 신청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요, 올해가 이제 경자년 30세고, 신미, 괴사, 신축, 을미시에 태어났어요. 우선 사주 원국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사주가 음팔통 사주죠. 전부 다 8글자가 다 음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차분하고 정적이고 여성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.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지지 한번 보면은, 자, 화계가 지금 3글자요. 그 다음에 역마가 월지에 있으니까 2글자 이상의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역마성도 강하고,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? 이 화계가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예술적인 감수성,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는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니까 종교나 철학, 심리학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, 여기서는 예술적 감수성, 쉽게 해서 손재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손재주가. 그래서, 원국에 이제 요 지지를 이제 그렇게 분포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조금 살면서 조금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수 있는 사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보면은, 자, 천간충, 지지충, 천충지충 되어 있죠. 그리고 운에서 어떤 글자가 오냐에 따라서 오가 오면 사오미 화국이 형성되고, 그 다음에 술이 오면은 축, 술미, 삼형살이 걸리고, 그 다음에 유가 오면은 사유축해서 또 합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운이 오냐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심한 사주거든요. 원국을 이제 그렇게 보고, 그 다음에 공망을 한번 해보자고요. 공망을 보면은 진짜 신축이니까 요 사가 공망이에요. 요 자리가. 사자리가. 그러니까 이것도 공망이죠. 그러니까 식신도 공망이고 정관도 공망이에요. 그러니까 직장 운이라든가 남자복이 좀 인연이 약하다고 보셔야 되죠. 또한 이게 부모궁이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인연도 약하다. 즉 부모복이 없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. 이 원국 분석을 해봤을 때. 그래서 이제 큰 거를 이제 이렇게 적어준 거 보면은, 12대운이요. 12대운이 을미대운이. 여기 보면 을미대운 써놨죠. 을미대운, 2006년이 이제 병술년이거든요. 요때 나이가 16살 때요. 병술대운에 엄마가 이제 가출했어요. 자, 이 병술대운으로 보면 여기서 술이 축, 술, 미, 삼형살이죠. 삼형살이 왔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2010년 20살 때, 그 전문대학을 갔는데 그때 치기공과를 들어갔다 그래요. 치기공과. 여기서 아까 제가 손재주 있다고 그랬죠. 뭔가 이거, 자기가 적성이 좀 맞게 잘 간 것 같아요. 20살 때. 그 다음에 이제 22대운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병신년인데, 22대운에 보면 여기 병신년이 걸려있죠? 병신년에 보면 2012년 22살 때
임진년에 치과에 이제 취직을 해요. 임진년에. 임진년이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상관운이죠. 천간에 상관운이 오고, 지지에 인성운이 왔죠, 인성. 그래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운이 돌았다고 보고, 치과에 이제 취직하고, 2018년, 그러니까 같은 22대운에 병술대운에 2018년 세운에 28살 때 무술년이에요, 무술년. 또 여기 술이 걸려 있죠. 그래서 또 다시 축, 술, 미에서 삼형살 걸릴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좀 많이 다쳐가지고 1년 동안 이제 휴직을 한다 그래요. 1년 동안 휴직을 하고, 그 다음에 2019년 29살 때 이제 기해년에 다시 이제 복직을 해요. 치과에 다시 나가고, 그 다음에, 요렇게 이제 살아온 과정이 요렇게 돼 있고, 어머니가 가출하면서 할머니가 키웠다 그래요, 할머니. 그래서 할머니 슬하에서 컸는데, 여기 이제 식신상관 요거 할머니를 보면은, 그 할머님이 키워주셨는데, 그렇게 요 자리가 좀 공망이 걸리고, 이 계수가 지금 수기운이 생각보다 좀 약하죠? 불기운이 올라오고, 그 다음에 토기운 때문에 또 습기가 어떻게 흡수되어 버리니까 계수 자체가 상당히 약한데, 그래서 할머니의 어떤 온전한 사랑, 즉, 그거는 조금 받기 어렵지 않았겠나. 그런 걸 한번 예상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32대운에 가면 이제 정유대운이 돌아오는데, 정유대운. 자, 요때는 이게 하늘의 기운이 극을 받고, 지지에는 사유축에서 삼합이 형성되죠. 금극이 오잖아요. 사유축, 금극. 그죠?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 금기운이 강해져, 이 사주에서.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죠. 신강한 사주인데 또 금이 크게 들어오는 대운이 들어와요. 그래서 이제 훑어보니까 2022년 32살 때, 요때 임진년이 오면은 좀 결혼하기 좋은 운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. 실제로 이 사주에 지금 관이, 공망이 걸린 것도 있고, 또 지금 32도에 보면 관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. 비견운이, 비겁운이. 사유축 금극이니까 비겁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 관이 또 힘을 못 써요. 그러니까 운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근데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좋은 걸로만 고른다고 해서,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힘들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큰엄마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? 직접 본인이 이렇게 부양하고 이렇게 도와준 건 아니지만, 심리적으로 엄마가 안 계시니까 큰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어떤 결혼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. 좀 이렇게 해서 할머니 밑에서 지금 할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, 그래서 홀가분하게 좀 본인이 빨리 결혼해서 자기 삶을 살았으면 하는 어떤 말씀이 상당히 길게 써 있었어요, 책에요. 그 메모지에서 이메일로 보내준 거 보면 많이 크게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이민년인데, 이민년이면 요때 상관운이 오요, 상관. 자식운이 오죠. 요 자식운이 올 때, 뭐 결혼이라는 건 뭐 관운이 와도 남자운이 왔을 때나 자식운이 왔을 때인데, 시간상 어떤 나이의 흐름에 봐서는 자식운이 왔을 때도 결혼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상담했던 사주인데, 이 사주에 먼저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, 이 사주가 형살이 걸리고 합이 걸리고 충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순탄치가 않아요. 이 원궁만 봐도요, 이 배우자궁이 깨지죠, 충미충으로. 그리고 자식 자리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. 이게. 천간도 깨지고, 지지도
천충지충 되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배우자 복은 좀 약하다고 봐야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요 관이 하나 있는데 요 자리가 또 공망에 걸려 있거든요. 그래서 공망 보실 때는 단순히 이 자체 글씨만 보고 그냥 바로 공망 이렇게 맞는다는 어떤 기분을 말씀하지 마시고 요 오행의 품질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사화가 있는데 이 화는 어떻게 돼요? 초여름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불기운이 탈락하면 나를 불쏘시개가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. 그게 여기 목이 좀 약하죠. 여기 있는 거. 그래서 이 불 자체는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품질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여기서. 그래서 여기 이제 계절적으로 방합은 반합 개념으로는 볼 수 없어요. 단 어떤 기운 상으로 봤을 때 요 삼복덕이고 여기도 이 삼복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화기운은 많이 강해져요. 그렇지만 이 자체는 그렇게 화로서의 역할이 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없을 때 공망작용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할머니 자리하고 부모 자리도 부모 자리 부모 인연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. 부모 자리가 공망이고 또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제자는 여기 아버지가 좀 깨져 있죠. 엄마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. 주장관에 이걸 여기까지 보면 4개. 그러니까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았다든지 혹은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이 조카딸한테, 이 딸내미한테는 크게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이 엄마 사이가 어때요? 그걸 봤죠? 목국토. 네. 그러니까 아마 가정에 어떤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걸로 보고 또 아버지 자체가 지금 무력하게 돼 있고 어머니는 너무 강하게 돼 있죠. 그래서 어떤 갈등 속에서 생활하다가 어머니가 얘랑 못 살겠다 해서 가출했던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부모덕이 지금 없죠. 이 사주에서는.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월운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월운이 자 10월달에 보면은 병술월인데 이게 여기에 축술미 걸리죠. 그러니까 10월달엔 매년 10월달엔 조심하셔야 돼. 그 다음에 또 이제 9월달에 보면은 을류인데 이때는 사유축해서 사유축 금극이 오면서 본인의 고집이 강하게 들어올 요 9월달에 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때 무슨 의사결정이라든가 주위 사람과 어떤 화합관계에다 상당히 조심할 때예요. 그 다음에 7월달에 가면은 이제 미가 또 걸리죠. 여기 미. 이때는 다시 충이 또 작동이 돼요. 그 다음에 6월달에 이모월에는 사, 오, 미에서 화국이 또 형성돼요. 그때 이제 관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 관이 강하게 들어오면 또 본인이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이런 때는. 그러니까 항상 6월달, 7월달, 9월달, 10월달 12개월 중에서 요 4개월은 조금 조심해서 보내야 될 해마다 똑같죠? 요 지지는 안 바뀌는 거니까 그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일진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일진까지 보고 또 시진까지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일진까지는 제가 이제 적어놨어요. 오늘 15일로 보면은 우리 무자일이에요. 무자일에서 이제 자 여기 신금에서 보면 여기에 인성이 들어오죠. 인성하고 식신운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진으로 봐서는 뭐 크게 나쁜 건 없죠. 그런데는 평범한 상태. 그래서 우리가 사주 원국을 가지고 원국을 분석하고 일단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에 적은 것처럼 대운을 보시고
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세운을 대입해 보고, 그 다음에 월운, 그 다음에 일진, 여기까지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제 시진 보는 거를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, 이거를 지금 당장 다 이렇게 적용 안 는다 하더라도, 어떤 사주 가지고 내가 어떤 운을 대입하는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을 이렇게 딱 읽고 계시면은 사주 전체 분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 원국 자체가 조금 변화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하늘, 천간충, 지지충, 그 다음에 축술미 삼형살이 오고, 그 다음에 사유축, 금극이 오고, 그 다음에 사오미, 화국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운이 오냐에 따라서 변화를 많이 겪어야 될 사주고, 특히 배우자 관계 지금 깨져 있잖아요. 자식궁도 깨져 있고, 거기다가 육친으로 봤을 때 이 배우자, 이 정관이 이 공망이 걸려 있어서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주가 오행상으로 봐서는 이제 오행 주류 사주예요. 자, 없는 게 없어요. 목이 하나, 화가 하나, 토가 세 개. 토가 좀 많은 거죠. 인성이 많다는 거예요. 인성.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 사주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가 앉아서 뭔가 책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사주로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성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소극적이고 약간 우울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.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. 내가 움직여야지. 자, 식신상관이 좀 이렇게 식신이 약하게 걸려 있죠.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 이렇게 약하고 어떤 기운이 약하면은 이 생각하는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요. 그 생각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? 스트레스 받고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거든요. 요 사주는 이제 그런 걸 조심했으면 좋고, 또 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게 자랐다는 거예요. 16살 때 사춘기가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가출했다는 거는 이렇게 성장할 나이에 엄마가 없다는 거는 전부가 없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죠.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게 어머니밖에 없잖아요. 근데 어머니가 나갔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돼요? 이 상당히 불안하게 자랐다는 거예요. 거기다가 배우자의 인연도 그렇게 약하게 보이고, 그 다음에 자식운도 그렇게 해서. 그래서 조금 살아가는데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큰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, 그런 대로 혼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갔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, 물론 제가 이제 가볍게 살면서 이렇게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큰엄마가 불쌍하게 자란 조카딸 사주 분석을 의뢰한 사주였습니다.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